이 사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사 부모가 잘 공부시킨 대학 교수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강행했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아들이 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또 급기야 이 부모는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천륜을 끊겠다는 이 소송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 이게 홧김에 그냥 멈춘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이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인데 네. 글쎄요, 뭐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가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자식과 이렇게 갈등을 갖고 계신 부모들이 정말 자식과 연을 끊고 싶다. 그런 거 없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이런 소송을 진짜 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소송이 나서 판결이 나서 이제 좀 화제가 됐죠. 법으로 친자 관계를 없애달라는 이런 사건은 본 적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사건을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체리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이 기사 따라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죄송해요, 아빠. 그래도 우리... 긴 말 듣고 싶지 않다. 나 이제 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나가. 지난 2015년 방송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딸이 진행하려고 하자 결국 절연까지 선언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70대 노부부가 서울의 유명 대학 교수인 40대 아들과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달라는 소송을 내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아들의 결혼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결혼을 강행하자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와 아들이 근무하는 대학에 벽보를 붙이고 수시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네.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아들은 법원에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부부는 2015년 5월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소급해서 끊어달라는 소송을 내는데요. 1심에 이어 2심도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아들이 누가 이긴 게 승소한 게 아니고 각하 판결이라는 건 여기서 이 소송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네, 결국에는 부모님이 진 거죠. 네.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려면 우선 첫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청구의 이유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1단계에서 탈락을 시킨 거예요. 이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원고가 청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시켜달라는 소송은 청구는 우리 법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친족 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소송은 없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해서 결국엔 각하 판결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모가 졌다고 봐야 되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흔히 호적에서 파달라. 그렇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호적은 없으니까요. 가족관계 등록부니까요. 네. 그러면 이 소송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들의 이름을 빼달라 이런 겁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우리 아들을 안 되는 거죠, 법으로는? 삭제라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친족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으로 인해 생긴 친족관계. 이 친족관계를 법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닌 걸로 친족이 된 건 있어요. 뭐 결혼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파양이나 이혼을 통해서 그 친족관계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출생으로 만들어진 이런 정말 생물학적인 그 관계, 친족관계는 우리가 법으로 이거를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DNA 검사에서 요즘 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친생부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니면 친자가 아니로 드러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이름을 뺄 수 있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닌데 잘못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정이 가능하지만 진짜 친생자인데 그거를 다른 법적인 의미로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지금 주장한 건 이거거든요. 아들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이렇게 아들과 부모 관계로 지내다가는 그 헌법상 나의 인격권이 침해당한다. 그러니 제발 좀 단절시켜달라라고 소송을 했지만 안 받아들여주죠. 이런 소송은 없습니다.
굳이 이 법적 공방까지 가야 했을까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 뭐 관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싶으면 안 보거나 안 만나버리면 네. 그만이잖아요. 이 부모가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달라라는 것과 함께 뭘 주장했냐면 아들이 아들로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같이 했어요. 네. 어느 재판부는 이런 소송을 아예 판단을 못하는데 네. 단절시키지 못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도 안 들어줬는데 네.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지금 아들은 성년이 됐잖아요. 성년이 된 아들이 부모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나중에 뭐가 있을까요? 굳이 중요한 생각해보자면 상속이겠군요. 상속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모가 이 상속을 해주기 싫어서 뭐 전 재산을 뭐 다른 데 기부한다든지 네.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해도 결국 외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 재산의 2분의 1은 무조건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었을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 부모님들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 소송이 어렵다는 거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 이제 아들과는 지금 전혀 아마 연락이 거의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부모의 의사가 전해지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본인들이 계속 그 아들에게 이런 불만을 갖고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너하고는 정말 단절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너에게 실망하고 있다라는 의사표현을 끊임없이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혹시 자녀가 이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이 자식에게 네, 상속하기 싫으면 네.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게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재산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재산을 전부 다 외아들이 전부 다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이 그게 싫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거나 네. 이런 그렇게 경우는 유서를 쓰면요. 그렇게 유서를 교회에 써야 기부하겠습니다. 있고, 네, 유류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재산의 2분의 1은 무조건 아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 주기 싫으시면 네. 계속 끊임없이 낭비하시면 돼요. 돈을 소비하면 되는 거군요. 네. 자, 그 해외에서는 부모가 어떤 자식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좀 주장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이 자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격리시키거나 법적으로 갈라놓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생물학적인 부모를 정말 딱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네. 아마 지구상에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법적인 의미로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권리나 이런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런 거는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굳이 이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네. 미국에서는 나홀로 집에로 워낙 유명한 맥컬리 컬킨 배우가 네. 있죠. 아버지가 워낙 그 악독한 매니저로 이름이 네. 높았어요. 뭐 영화 같은 것도 아버지가 다 정하고 아이를 거의 돈 버는 그 기계로만 이렇게 혹사하는 그래서 굉장히 악명이 높았는데요. 네. 또 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와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또 맥컬리 컬킨을 좀 방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맥컬리 컬킨이 그거에 보다 못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거의 아버지와는 법적인 의미에서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리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로 친다면 약간 친권 상실이랑 좀 네. 비슷한 유사한 그런 사례가 그건 있죠. 가능하다. 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면은 네. 이 노부부가 아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갈등 전이겠지만 결국 뭐 2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아들이 타가게 됐는데 이것도 줄 수 없다. 돌려달라 소송을 낸 거예요. 네,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다 평안했을 네. 텐데 아들과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부모로서는 아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걸 뭐든지 이제 하려고 하셨겠죠. 이 부모님이 아들 명의로 이제 연금보험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보험 기간 10년이 끝나니까 아들이 보험금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우리가 아들 이름으로 한 거지 사실 우리 거다. 네.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네. 재판부는 그 문서, 계약 문서 우리가 이제 처분 문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계약자면 수익자가 다 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것은 아들 거다. 아들 것이다. 네, 그 당연히 부모가 또 졌죠. 네. 다 지는군요, 결국 부모가.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혹시 이제 추측하셨지만 혹시 질지 알면서도 끝까지 소송을 한 부모 마음속의 끝에는 화해하고 싶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럼요. 당연히 저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러니까요. 임반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